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바라보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여자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포기해야 하는 세상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됐죠. 제 나이에도 그런 구시대적인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살았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다 보니 제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며 누구보다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인생이 여자라서 불행했다가 행복해진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나로. 생활력 강하고 남편 내조 잘하며 아이들 잘 키우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온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과는 선자리에서 만나서 집안도 서로 좋다고 했고 남편과 저도 그냥 결혼해서 살기엔 좋은 짝이라 생각해 남들처럼 결혼했습니다. 깐깐한 시어머니 심기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음식이며 매분 매초 시어머니 시녀처럼 다 맞춰드렸죠. 시어머니는 워낙 꼬장꼬장한 분이라 조금이라도 당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호령이 났었어요. 신혼 초에는 밥상 엎은 게 과장해서 100번 가까이 될 거고 부르면 전호초 안에 시어머니 앞에 항시 대기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돼야 한다며 온 영혼을 바쳐 시댁에 충성하라고 늘 이야기했죠. 남편은 성격이 시어머니처럼 깐깐하진 않았는데 그냥 무덤덤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다정다감하진 않았죠. 집에 와도 밥, 물, 자자. 이 세 마디뿐이었고 회사 집, 회사 집만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남편이랑 저는 하루 어떻게 보냈냐, 별일 없었냐 하면서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했는데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죠. 제가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내조하고 시어머님을 과할 정도로 잘 모셨냐면 남편이 바로 3대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고 심지어 남편 속옷까지 다림질을 해서 갖다 바칠 정도로 아들 사랑이 대단하셨어요. 그런 아들에게 제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당연히 난리 나는 건 물론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겸상은 꿈도 못 꿨죠. 저도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죄인처럼 시집살이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5년이 지나도 애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소식이 없으니 만날 한숨만 늘어가셨어요. 에휴, 밥맛도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며? 근데 왜 애를 못 가지냐고, 왜? 저도 그런 건 잘... 병원에서는 애비도 검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하던데. 야, 애 못 가지는 게 왜 우리 아들 탓이야? 애는 여자가 가지는 거지? 왜 우리 아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어머님도 같이 병원 가셔서 들으셨잖아요. 저 이상 없다고 한 거.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그마치 5년이다, 5년. 진짜 무슨 굿이라도 해야지. 네 몸뚱아리에 악기가 씌었든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 자, 이거 매일 먹어. 이게 뭐예요, 어머님? 돼지 간이랑 토끼 피다. 아이 새끼 많이 놓는 동물들 애기에서만 뽑은 거야. 하루도 빼놓지 말고 먹어. 알겠어? 돼지랑 토끼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돈 처바른 게 얼만 줄 알아? 너 내 앞에서 항상 먹어. 그리고 먹은 거 내가 확인할 거야. 알겠어? 아무런 의학적 증거도 없고 그저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들 간이랑 피를 섞어 먹으면 임신이 된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이걸 먹었고 이후 상황은 안 봐도 아시겠죠. 식중독이랑 이상한 세균에 감염돼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제 몸이 문제라서 약이 안 받는 거라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더러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냐면서 한 소리를 했죠. 전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7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진짜 애를 가진 그날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고 이제껏 제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니는 삼신할머니한테 고맙다며 물까지 떠놓고 절을 했고 저한테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집안일을 좀 덜 시키긴 했지만 저한테 냉랭하게 대하는 거 마찬가지였죠. 중요한 건 임신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느냐 마느냐였거든요. 전 일부러 성별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곱이 넘겼다 하면 또 한 곱이라는 말이 있듯 전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전 딸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분만실 밖에서 딸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아이고, 기집애라고? 아이고, 내 인생 쪽났네. 우리 아들 어쩌노?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를 낳으면 축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저렇게 자기들 인생 망쳤다고 말을 하다니 진짜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이런 막말을 하다니 진짜 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일을 다 시켰고 딸아이가 울고 보채면 듣기 싫다고 난리를 쳤죠. 남편도 아이를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고요. 딸을 낳고는 남편은 집 회사만 알던 사람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딴 여자랑 밤 늦게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와 딴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 귀에 들렸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3대 독자 집안에 딸이 웬 말이냐면서 씨바디라도 드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집애 낳고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냐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자기 아들 바람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저더러 아들 하는 일에 토 달았다간 쫓겨날 줄 알라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선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바람난 여자랑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집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저 인간이 저렇게 수다스러운 인간이었나 할 정도로 말이 많더라고요. 아이, 그래. 내가 오늘 말이야. 자기 얼굴이 하루 종일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 미치겠더라고. 자기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더라니까. 아, 요즘 애들 보니까 일일 이런 거 하던데 우리도 그런 거 할까? 난 자기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뭐라고? 아, 자기도 그렇다고? 아, 보고 싶다 진짜.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모두 이건 자기 때문이야. 자기는 도둑이야. 내 마음을 훔쳐간 도둑. 아무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놔두라 해도 이런 남편이라면 좁해도 시원치 않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참냐고요. 제가 마음 먹고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라고 내연녀를 찾으러 다녀봤지만 남편은 한 달? 아니면 일주일도 못 가 여자들이랑 헤어져 버리니 이건 바람을 피운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 딸아이를 잘 키우겠다 다짐했고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며느리로,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에도 나이 들면 저 바람기도 잦아들겠지 생각했지만 집 어렵게 못 준다고 그 바람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은 여자만 해도 7에서 8명은 됐을 겁니다. 전 딸을 시집 보내면 이혼할 거라고 결심하고 귀한 딸에게 저런 못난 아빠라도 있어야 우리 딸이 남의 집에 가서 나처럼 천대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긴 세월을 참았고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던지 전 정말 열아들 안 부러웠어요. 제 친구들은 절더러 딸이 저렇게 잘 자랐는데
아까워서 시집이나 보내겠냐면서 제게 부럽다고 했지만 막상 딸은 집에 오면 할머니와 아빠에게 천대받는 천덕꾸러기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딸도 제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 엄마를 걱정해줬고요. 전 딸 취업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생활비를 아껴 쓰며 모아둔 3천만 원으로 딸이 출퇴근을 편하게 하라고 차를 사주기로 결심했죠. 딸아이 직장이 집에서 멀어 출퇴근하기가 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차에 대해 잘 모르니 남편에게 돈을 주고 이 돈을 보태서 딸에게 차를 좀 사주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통장을 보더니 아주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죠. 딸 하나 있는데 이제 아빠 노릇을 하겠구나 생각했죠. 딸아이 차를 사주라고 돈도 줬는데 남편은 계속 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할 뿐 딸아이한테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차 언제 사줄 거예요? 지금 돈 가져간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여자애가 타는 건데 아무거나 사줄 수 있나? 튼튼하고 좋은 차를 사야지. 그러니까 사면 되잖아. 왜 애한테 무슨 차 타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돈 움켜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남자가 하는 일을 왜 자꾸 토를 달아? 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요즘 일이 안 풀려 일이. 왜? 또 당신 애인이 당신 애간장을 녹여? 뭐라고? 이제 뭐 다 아는데 뭘 놀라고 그래?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건 당신 애인들이 속 썩이는 것뿐이잖아. 안 그래요? 아이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는 입 닥치고 불이나 꺼. 아 잘 거야. 나는 남편이 계속 차를 보고 있다는 말만 듣고 1달, 2달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오만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전 딸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차 이야기를 꺼내서 애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딸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다면서 괜히 차 때문에 아빠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자기는 더 싫다고 사줄 때 되면 사주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딸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어릴 땐 3대 독자 집안에 딸이 웬 말이냐고 거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 딸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악담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장한 손녀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이가 드시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키즈배가 뭘 한다고 이렇게 늦게 다녀?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게 뭔데? 할머니 어깨 자꾸 아프시다고 하셔서 안마기 하나 샀어요. 주무실 때 어깨에 대고 주무시면 어깨가 시원하게 풀린대요. 야야, 니깎게 돈 좀 번다고 일을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써? 야, 너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이게 밖에서 일한다고 겉멋만 잔뜩 들여서 돈을 아주 물 쓰듯이 쓰는구나. 너 이럴 거면 당장 때려치워. 키즈배가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나 갈 것이지 고개 저들고 치잘났다고. 할머니는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갇혀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나이 때 애들 다 직장 다니고 여자들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 기집애들이 뭘 중요한 역할을 해?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치엠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주 독정이 됐어 독정. 어른 말하는데 대들기나 하고. 할머니도 여자잖아요. 근데 전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다고 손꼽히는 대학 직장 들어갔어요. 칭찬은 귀래도 안 했지만 이렇게 할머니 생각해서 선물까지 사왔는데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게 그냥 덮어놓고 제가 하는 건 다 꼴배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완전히 치애미네 치애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엄한 애한테 손찌검이세요? 혜미가 이 모양이니 딸년이 저렇지.
너 쟤 던기한 줄 모르고 지 사고 싶은 거 퍽퍽 쓰고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자식 교육을 어찌 시키는 건지 예전 같았으면 머리 탁 깎아서 방에다 가둬뒀어. 세상이 좋아졌지. 기집애가 저렇게 지 잘났다고 어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시어머니는 절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딸아이한테까지 말도 안 되는 걸로 애를 쥐잡듯 잡았죠. 세상에 할머니 어깨 아프다고 안마기 선물하는 이런 착한 손녀가 어딨다고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손찌검을 하다니 진짜 미친 할망구가 따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내 자식 건들면 시어머니고 뭐고 없다. 그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할머니 저러는 거 하루 이틀 보냐면서 괜찮다고 제 앞에서 웃는데 전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볼이 빨갛게 부은 걸 보니 진짜 열불이 나서 딸아이 데리고 나가버릴까 생각도 하다가 아니다 우리 애 시집 갈 때까지만 참자 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딸아이가 엄마랑 데이트하고 싶다면서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허락받는 게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했겠지만 애한테 그렇게 손찌검 하는 걸 보고 전 외출한다고 통보만 하고 알아서 밥 차려 드시라고 말만 하고 나가버렸죠. 그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수십 통을 하는데 전 모른 척하고 전화기를 꺼버렸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이제 자식 있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옛날에 내내 하던 그런 며느리가 아닌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외출해서 바깥바람을 쐬니까 기분도 좋고 또 딸아이와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났었죠. 딸아이 회사 근처에서 만났는데 멀리서 봐도 내가 저렇게 예쁜 딸을 낳았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 집 내가 일주일 전에 예약했어. 이 집 요리 괜찮거든. 그래? 아유, 나는 집만 아니면 다 좋아.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남이 차려준 음식이잖아. 더군다나 우리 딸이랑 둘이서 이렇게 오붓하게 먹으니까 더 좋지. 아이고, 이 시간이 정말 꿈 같다.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니까 엄마는 몸 잘 챙기고 건강하기만 하셔.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네가 요즘 출퇴근하느라 힘든 거 보니까 건강 해칠까 걱정돼. 너네 아빠는 왜 차 사준다고 해놓고 지금 몇 달째 이러는지 모르겠다. 엄마, 저기 아빠 말인데. 왜? 아빠가 왜?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서. 뭐가? 아빠가 자꾸 밖에서 어떤 여자랑 자주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냥 하는 사이가 아니라 엄청 친해 보였어. 이상하지 않아? 그거 그냥 아빠 회사 사람이야. 엄마도 알아. 엄마도 들어보니 좀 이상해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회사 동기래. 서로 안지 오래돼서 그렇게 편하게 통화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이상했어. 아이고, 엄마가 다 확인했다니까 그러네. 너네 아빠가 어디 바람필 위인이니?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가씨. 전 딸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죠. 이제 하다 못해 애한테까지 여자랑 히히덕거리면서 전화통화하는 걸 들키다니 진짜 나중엔 애 앞에서 대놓고 바람 피우겠더라고요. 하지만 내색 할 순 없었어요. 제가 흔들리면 딸아이가 절 너무 걱정할 거고 또 한편으론 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긴 했지만 애한테까지 바람 피우는 걸 들키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제 정신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제 인내심의 한계치를 무너뜨리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남편한테 빨리 애 차 사주라고 자꾸 재촉을 하니 어디서 몇 군데 자동차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애한테 던져주면서 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애한테 한다는 말이 아빠 돈 별로 없으니까 경차 쪽으로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몇 달을 고민하고 애한테 카탈로그 주면서 한다는 말이 경차라니.
경차 사려면 진작 사주면 됐지. 왜 튼튼한 차를 고른다며 사람을 기다리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차 사줄 거였으면 내가 진작에 사줬어. 근데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지가 돈 그거 꼴랑 얼마 번다고 중형차를 사. 유지비에 보험에 지가 다 낼 형편이 돼. 사람이 그 본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리고 첫 차니까 그냥 중고차도 괜찮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고차도 알아보고 있어. 내가 지우 차 사주려는 이유를 몰라? 지우 출퇴근도 문제지만 취업 선물로 사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중고차? 됐고. 내가 준 돈 다시 줘. 내가 알아보고 친정오빠한테 돈 좀 빌려서 제대로 된 차 사줄 테니까. 당신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그걸 왜 당신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이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 당신 오빠가 그러겠다. 애비가 돼서 차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빌빌거린다고. 내가 그딴 소리를 들어야겠어? 아니,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지랄이야? 조용하고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아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서방 상투 잡고 흔들려고 하네. 아이고 참네. 당신이 이 집에 와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입 다물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나이 들더니 점점 겁을 상실했구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차 얘기 꺼내면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입 다물어. 알았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능력 없어서 애차도 안 사주면서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 따로 없었어요. 내가 저런 남자를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제가 그때 미쳤나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부터 돈 내놓으라고 남편을 닥달했고 남편은 절대 못 준다면서 완전히 악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 돈을 어디 딴 데다 썼나 하고 말이죠. 설마 미워도 자기 자식한테 쓸 돈을 딴 데다 썼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차일피일 딸아이 차 사주는 걸 미루고 나중에는 제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발악한 이유를 알게 됐죠. 하루는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와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다가 별꼴을 다 보내 하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한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때 생각에 자꾸 화내기보다 딸아이를 위해서 차 빨리 사주라고 꼬셔야겠다는 생각에 채찍보다 당근을 주자는 심정으로 따뜻한 차를 한 잔 만들어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번엔 또 몇 달짜리 여자인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뭐 대수냐 싶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전 통화 내용을 듣고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스피커폰으로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자기 못 봐서 일찍 들어왔지. 자기 지금 뭐해? 뭐 하긴 지금 차 안인데. 그래? 그렇게 좋아? 어때? 차는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살다가 외제차를 다 타보고 다 우리 오빠 만나서 이런 호강을 누리네. 오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그리고 우리 이 차에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사랑도 키우고. 사랑? 좋지 좋지. 내가 마음 같아선 더 좋은 차를 사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 차보다도 몇 그레이드 더 높아야 자기랑 어울리는데. 그러면 다음에 바꿔주면 되지. 당연하지. 자기야, 나 자기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지? 사랑해. 나도. 순간 찻잔이 놓인 쟁반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저 인간한테 이 뜨거운 차를 던져버릴까 하는 충동까지 생겼죠. 바람 피우는 것까지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하다 못해 애차 사줄 돈을 지랑 바람 난년차 사준다고 쓰다니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안 되겠다 싶어서 서재 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누가 제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바로 딸아이였죠. 전 딸아이를 보자마자 딸아이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딸아이는 절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속상한 거 다 아니까 실컷 울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이지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어떻게 아빠라는 작자가 저럴 수가 있는지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지우야, 너 다 들었니? 근데 오늘만이 아니야. 사실 아빠 저러는 거 여러 번 들었어. 뭐? 그 여자한테 영상통화하면서 컴퓨터 화면 띄우고 좋아하는 차 모델 고르라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외제차 아니면 싫다 했더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돈 끌어서 사주는 것 같았어. 뭐? 에이, 이 인간이 정말? 엄마, 화낼 필요 없어.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너무 앞세우면 안 돼.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그리고 걱정 마. 엄마가 아빠한테 준 그 돈 내가 꼭 받아낼 테니까. 그러더니 딸은 주저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냐고 물었더니 딸아이는 그냥 일단 따라오라는 말만 했죠. 정확히 1시간 뒤 어떤 여자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딸과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딸아이 얼굴 한번 보고 그 여자 얼굴 한번 봐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됐죠.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하는 짓이 더러워서 존댓말은 안 해도 되지? 어? 아, 네. 돈은? 여기요. 한 장도 안 빼놓고 가져왔어요. 1억 맞지? 맞냐고. 씨. 네. 지우야, 이 여자 누구니? 그리고 이 1억, 이 돈은 뭐야? 아빠랑 바람편 년이자 아빠한테 사기친 년이야. 그리고 이 돈은 아빠가 사기당한 돈이고. 뭐? 엄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아직 난 시작도 제대로 못했어. 딸 아이는 아주 단호한 말투로 제게 말했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의 상간녀는 딸이 아주 오래 지켜본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한참을 통화하다가 들어가는 건 이미 딸이나 저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냥 여자 바꿔가며 바람 피우는구나 생각하고 말았지만 딸 아이는 아니었죠. 딸은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니네 아빠 어떤 젊은 여자랑 칵테일 집에 있던데 하며 딸의 친구는 혹시나 싶어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딸은 그 사진을 보고 분노했고 딸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에 남편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워낙 똑똑한 애라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 일단 남편이 잘 때 몰래 손지문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을 싹 다 살펴봤고 또 아빠 서재 컴퓨터를 좀 써야겠다면서 메일이 로그아웃이 안 된 걸 캐치하고 메일 내용도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간녀한테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걸 발견했고 현금뿐 아니라 카드 내역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을 핑계로 지 아빠 카드 내역도 자연스럽게 봤다고 하는데 카드 내역의 80% 이상이 그 상간녀랑 밥 먹고 호텔 가고 선물 사준 내역들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체 내역을 보다가 남편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진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제가 딸아이 사주라고 준 돈과 그동안 가족 몰래 뒷주머니 찬 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 통장에 든 돈만 해도 2억이 넘는다고 했죠. 하기야 돈 벌어서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고 알기로는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받아간다는 것도 얼핏 들었는데 그 돈이 다 그 비밀 통장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만 들어서는 1억이란 돈은 차를 샀을 텐데 이 여자는 차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돈을 반납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이 여자 정가 있는 여자야. 멍청한 아빠 등쳐먹으려고 차 사달라고 말하면서 차는 안 사고 돈만 꿀꺽했고 지금 아빠 비밀 통장에 있는 돈도 좋은데 투자하라면서 돈 빼돌리려고 했어. 야, 네가 말해봐. 내가 하는 말이 틀린지 아닌지.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번에 감방 들어가면 몇 년을 살지 몰라요. 돈은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나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너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널 가만히 안 둘걸? 그 피해자들 중에 멍청한 우리 아빠도 있고 돈 가져왔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돈은 우리 아빠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고 넌 우리 아빠 말고도 사기치고 다녔으니까 벌 받는 게 맞고 안 그래? 제발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네?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 전 이 모든 사실을 알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죠. 바보 같은 엄마는 만날 참고 살았는데 우리 딸은 아니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절 위해 남편의 행동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엄마를 다독이며 참아왔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은 상간녀와 마무리 지을 게 있다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내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려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엄마 속상하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여서. 아니야. 나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아빠 바람 피는 거 아주 오래됐어. 근데 이런 돈 사고까진 칠 줄 몰랐지. 그것도 너 차 사주려고 했던 돈을. 아유,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근데 엄마는 속상하지도 않았어? 왜 참고 살았어? 친구가 그러던데 저 여자 나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난대. 왜 엄마가 그런 걸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엄마랑 나 엄청 싫어했잖아. 우리 둘 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지호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었어. 내가 집을 나갔다면 널 낳기도 전에 나갔을 거야. 너한테도 예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엄마 널 7년 만에 가졌고 3대 독자 집안에 아들 못 낳아서 평생 죄인 취급받았어. 나는 너네 아빠랑 이혼할 이유는 자꾸 넘쳐.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남자들은 또 바람기가 있으니 그러고 말겠구나 생각했어. 내가 어리석었지. 왜 그랬어? 왜? 우리 딸 위해서 그랬지. 못난 아빠라도 너 시집갈 때 혼주석에 아빠 없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 그게 너한테 흠이 될까 봐. 지호야, 엄마는 네가 시어른들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친정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면 너한테 좋을 게 없잖니. 그래서 참았어. 근데 오늘 우리 딸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겠더라. 너 자체만으로도 너무 빛나고 대견해서 부모라는 울타리는 너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못난 부모가 같이 사는 모습보단 엄마가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맞다고 깨달았거든. 이런 모습 보여줘서 너무 미안하다, 지우야. 딸이 그날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했고 이제 딸에게 당당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통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고 남편은 어찌 된 정황인지 상간녀에게 모든 걸 듣게 됐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잘못했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상간녀를 감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자대면 하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은 뭐가 자신 있는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살벌한 삼자대면을 했고 이 모든 걸 딸이 다 지켜봤죠. 그냥 아는 동생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야야, 네가 네 엄마한테 내가 이 동생이랑 바람났다고 얘기했어? 딸년 키워놨더니 완전히 지의 애비를 개똥으로 여기네. 너 하여튼 이따가 봐. 지우는 상관없어. 괜히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설명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네 입으로 들어보자. 너 지금 말 깠냐? 이게 이제 막 나가네. 그래, 이 동생이 너무 사는 게 안 돼서 내가 돈 좀 빌려줬다. 그게 죄냐? 죄냐고? 동생? 진짜 네가 아는 동생이라고? 저기 그쪽이 말해봐. 우리 남편이 아끼는 동생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
이 아저씨랑 저는 술집에서 만났고요. 이 아저씨 저 좋다고 술도 사주고 하다가 자기 애 낳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었지만 돈을 잘 쓰길래 좀 맞춰줬어요. 좋아한다니까 저도 그냥 좋아해줬고 솔직히 바람난 건 맞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야,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 미쳤어? 헛소리? 자, 이게 증거야. 아빠가 그동안 가족 대신 바람난 여자한테 돈 쓴 내역들이야. 그리고 비밀 통장에 든 돈도 이 여자한테 주려던 거 내가 막아준 거라고. 아빠, 이 여자한테 사기당할 뻔했다고. 뭐라고? 어이구, 딸내미 차 사주라고 돈 줬더니 이딴 짓 하라고 대가리를 썼냐? 야, 네가 결혼 생활 내내 날 개무시해도 참았어. 근데 네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애한테 상처를 줘?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빠로서 지우한테 상처를 주고 아빠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 그게 널 용서할 수 없는 이유야. 내가 바보 같고 등신 같지? 기다려. 너 완전히 내가 개박살을 내줄 테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진짜. 아, 난 아무 잘못 없어. 당신도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묵인했잖아. 그럼 도찐 개찐 아니야. 내가 왜 참았는데 내가. 전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핸드백으로 남편의 머리를 두들겨 때렸고 남편은 아프다며 난리가 났죠. 사실 그때 제 핸드백에는 집에 있는 무랑 당근, 이런 딱딱한 채소들을 가득 넣어서 갔었거든요. 이걸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써먹을 줄이야 통쾌했습니다. 남편은 핸드백 안에 뭐가 든 거냐면서 아프다고 난리가 났고 상간녀 품에 안겨서 피하려고 하는데 상간녀는 미친놈아 꺼져 하면서 남편을 밀어버렸죠. 그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꼴이 진짜 혼자 보긴 아깝더라고요. 남편이 받아야 할 벌은 이걸로 끝나긴 너무 아까웠죠. 딸아이는 자신이 모아둔 증거들을 남편의 직장으로 보냈고 그게 또 남편 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고위직 간부였는데 그때 차기 부사장으로 발령될 시기였어요. 딸아이가 증거자료라는 걸 회사로 보내고 전 남편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사생활을 다 까발렸고 딸아이가 보낸 남편의 통장 내역이 회사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에서 감사까지 받고 남편은 직장에서 바로 해고 처리가 됐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꼴을 보니 정말 사람 인생이 저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랑 딸한테 빌어도 상간녀의 사기 행각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기 행각이 밝혀진 상간녀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녀에게 속았던 피해자들이 줄지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상간녀는 경찰서에서 제 남편한테 사기만 안 쳤어도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를 했다고 경찰관이 딸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여자도 멍청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게 가려진답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그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받게 되고 저도 이제 남편과의 사이를 완전히 끝내려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어요. 법원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됐죠. 남편은 상간녀가 자기한테 사기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에 차서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감옥에 들어간 상간녀를 어찌할 수 없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노에 차서 매일매일 술로 보내야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장 복장 터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시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인생 이제 어쩌냐고 그 나이에 늙은 노모한테 해결해달라 했다더라고요. 진짜 남편은 끝까지 절 잡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딸아이와 오피스텔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전 피하지 않고 맞서기로 했죠. 제가 피할 이유도 없었고 시어머니와의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었거든요.
미친년. 내가 널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내 귀한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도 네가 살아남을 것 같아?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낳는 년이 평생 내 아들한테 속죄하면서라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이년이? 왜요? 놓치려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드셔도 이런 힘이 있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어머님 자식 귀한 줄만 아시죠? 저도 제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이런 더러운 꼴 보여주고 상처 준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니까짓 게 뭐를 해. 후회는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너 불쌍한 내 아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돌려놓으라고 있냐나. 술 처먹고 빌빌대는 게 바로 당신 아들의 모습이야. 모르겠어? 내가 우리 지우 키우면서 항상 생각한 게 뭔 줄 알아? 할머니랑 아빠는 절대 닮지 않도록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내 바람대로 우리 지우는 잘 커졌고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당했던 그 스무들도 이겨낼 만큼 내 딸이 있어서 그동안 버틴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더 이상 예전같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야. 알아들어? 저 전현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전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뇌출혈이 와서 완전히 힘 빠진 호랑이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가 돼버렸죠. 남편은 자기 엄마만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자기 엄마가 안 됐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며 자기 살 궁리만 찾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남편은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며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조강지 쳐버리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와서 후회도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겠지만 우리 지우 부모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지우 아빠 없이 시집 보낼 거야? 아니잖아. 당신은 오직 지우를 위해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우를 봐서라도 나를 조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지금 우리 엄마 병원에 있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하루하루 병원비 나가는데 집 한 돈도 이제 거의 바닥날 지경이라고. 여보, 나 이 정도면 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봐줘. 제발. 너 기억 안 나니? 지우 낳은 날 너랑 네 엄마 인생 쫑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딸 낳았다고 네 엄마는 통곡까지 했어. 그리고 네가 지우한테 아빠 노릇 한 적이나 있어? 어디서 아빠랍시고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너는 양심도 없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지우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소리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 아이고 이 양반아, 누일 자리 보고 발을 뻗어. 너 지금 개털이잖아. 네 그 잘난 회사에서도 팽당하고 너라면 무슨 신모시듯 하는 네 엄마도 이제 널 도와줄 수 없어. 근데 내가 널 뭘 보고 용서를 해? 아이고 너 돈도 없잖아.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진짜.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었지. 근데 너랑 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참,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여자 꼬시는 거. 그런 능력 살려서 살아보는 걸 추천해. 이제 너도 늙었으니까 나이 많은 누나들, 누님들 등쳐먹고 살아야 하나? 하여튼간 너는 아직 멀었어. 벌을 더 받아야 된다고. 여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우의 아빠야. 그걸로도 용서가 안 돼.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우가 너 같은 거 이제 아빠로 생각 안 한대. 마음 같아선 성까지 바꿔버리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그냥 넘어가는 거래. 그리고 만약에 지우한테 연락해서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면 그때는 진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여보,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남편은 자존심이 세서 절대 저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 친구들이 자길 많이 따른다며 엄청 으스댔는데
남편이 이제 끈 떨어진 연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외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남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재수 씨, 제발 그 인간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니까요. 부모, 친구 다 자길 버리니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한테 와서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생각하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사람이 안 할 짓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아? 그럼 아마 내 인생에서 이렇게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나 싶어. 다 우리 딸 덕분이야. 아유, 이제 진짜 엄마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정말? 나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효도하는 거야. 그니까 우리 서로 상부상조한 거 맞지? 자식 부모 간의 상부상조라니. 엄마는 엄마가 쓰러져도 널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넌 그리고 그럴 자격이 되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딸이야.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고맙지. 사랑한다, 우리 딸. 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은 걸로 딸아이와 함께 살 새 집을 얻었고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내, 며느리로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 바로 요리였죠. 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을 차려서 집밥 여왕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식당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식사 되냐고 묻길래 전 행사액도 초라해 보여서 들어와서 식사하라고 했죠. 그 사람은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가 차려주는 밥을 기다리는데 자꾸 저를 몰래 쳐다보더라고요. 전 좀 이상했고 혹시나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해서 긴장을 했죠. 그리고 시킨 메뉴를 갖다 줬는데 김치찌개를 한 입 먹더니 씩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끓여준 김치찌개랑 맛이 똑같네요. 네? 아유, 네. 우리 마누라 찾으러 저 멀리 버스 타고 왔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우리 마누라 좀 찾아주시겠어요? 그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사시니까 알 수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마누라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얘는 우리 딸. 이쁘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고개를 드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죠. 시어머니 장례 치렀다는 소식 이후로 한 번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2년은 넘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살도 많이 빠졌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도 다 빠져서 진짜 본인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고도 제가 누군지도 모른 것 같았죠. 보니까 정신까지 완전히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자기 마누라랑 딸을 찾아달라는데 전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동을 들락날락거렸었고 제 정신을 차리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와서 신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2년 동안 술만 주구장창 마시다가 이 꼴이 됐고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였죠. 측은지심까지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도 끝난 사이니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고 전 남편과 완전한 이별을 그렇게 하게 됐죠. 어쩌다가 귀한 3대 독자가 저 지경이 된 건지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죠. 전 그날 이후 이제 딸에게 부모는 저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죠. 처음엔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 음식에 대해 반응이 좋았고 웨이팅을 할 정도로 손님들도 많아졌죠. 그리고 제 레시피를 배워가고 싶다는 한식당 사장님들도 절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제 전부이자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은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 지사로 파견됐고 직장 내 여성 최초로 초고속 승진이 돼
해외지사 차기 지사장으로 곧 발령이 난다고 하네요. 딸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았지만 엄마 마음이라는 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난 우리 딸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딸은 해외에서 일적으로 만난 외국인 CEO와 친해지게 됐고 어느 날 영상통화로 결혼 소식을 제게 알리더라고요. 외국인 사위는 서툰 한국말로 장모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한복까지 입고 절을 올리는데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도 놓이고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전 제가 외국인을 사위로 만난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외국인 사위가 어찌나 저한테 잘하는지 제가 요즘 사위 사랑에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온답니다. 제 친구들도 자기 딸들을 외국인한테 시집 보내고 싶다 할 정도로 부러움을 산다니까요. 살아보니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50년 넘게 살아보니 뭐하러 내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숨만 쉰다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죠. 사람은 진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그걸 노력하며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참다 보면 오히려 그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상보다 상상을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늘 자기 앞에 주어질 미래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멋진 인생을 살길 바라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